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정말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난 9일에 한 여성이 애견숍에서 50만 원에 분양받은 말티즈를 식분증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와서 이제 분양받은 지 6시간 만에 환불해달라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거절을 하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성이 애견숍에서 와서 그 말티즈를 주인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인의 가슴팍을 맞고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계속 구토증이 생기고 자정쯤에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을 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때문에 사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지난 1월에 고층 오피스텔 창밖으로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집어 던져가지고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견주는 경찰에 와서 얘기하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개 수십 마리를 짐짝처럼 태우고 가는 달리던 트럭이 또 발견돼서 상당히 논란에 쌓였는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철창 사이로 살이 막 삐져나오고 짓눌리고 끼어 있고 막 이런데 그냥 그대로 달리고 있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예, 정말 저 자료 영상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서도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힘과 어떤 우월의식, 권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어서 사실 동물을 대상으로 이거를 발휘를 한 거죠. 일종의 어떤 우월의식에 의한 폭력성을 정당화한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 사실 학대당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모습이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한테 이걸 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동물한테 푸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동물이 보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런 폭력적 행동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말도 있습니다. 못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동물 학대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된 그런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주변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본 거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돼가지고 마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지속하는 거죠. 또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심리가 잠재되어 있던 그런 폭력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동물만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학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도 그 폭력성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갑질 폭행 논란을 빚었던 양진호 회장 그 사례가 한 예인데요. 이 사람은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였잖아요. 근데 직원들을 폭행하고 동시에 보면은 닭을 향해서도 뭔가 칼을 휘두르고 석궁 같은 거로 닭을 쏘도록 하고 이렇게 시켰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워크숍 같은 데서 이제 닭을 향해서 석궁을 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닭이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석궁을 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닭을 공중으로 던지게 한 다음에 직원 보고 한 1m짜리 칼로 이걸 베도록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도살 행위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동물 학대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물 학대가 사실 거의 사회 문제로 많이 지금 비화되고 있거든요. 노스이스턴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은 동물을 학대했던 70%, 그 사람들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40%, 그중에 40%는 사람에 대해서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동물 학대범이 강력 사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 수 있는데요. 연쇄살인 등의 어떤 강력 사범들이 실제로 사람에 대한 범행을 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예행 연습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2년 동안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장모와 부인도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개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살인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전에도 운영하던 자기 그 도축장에서 개를 많이 잡고 이런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감각해졌나 봐요. 네. 또한 2017년에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시체 유기를 하고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어금니 아빠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이영학. 그 경우에 그 딸이 무조건적으로 아빠의 지시를 따랐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영학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마도 내 딸이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 순순히 잘 따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흉악범이나 사이코패스 이런 거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동물 학대 경험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봤던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6년부터 동물 학대는 살인 사건에 견줄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예. 이런 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동물 관련 범죄를 통계 베이스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어려서부터 좀 학대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동물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 국제 동물 보호 단체인 포포스가 예. 연구를 해보니까요, 동물 학대하고 인간의 폭력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걸 알아봤더니 아동 학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80%가 동물 학대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80%. 예, 두 개가 관련이 높죠, 상당히. 예. 이 중에 3분의 2는 부모가 원래 폭력적이었고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뭔가 부상을 입히거나 한 거를 지켜봤던 경험이 있었고요. 예. 또 다른 3분의 1은 자기도 사실 그런 걸 지켜보니까 일종의 피해자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커서 동물을 다시 학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직접적인 폭력은 없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게 너무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행위 역시 학대의 일종이라고 하던데요. 네, 네. 그게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인데 일종의 애니멀 호딩이라고 합니다. 예. 호딩은 일종의 비축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너무 많은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뭐 케어를 하거나 보살피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니까 예. 사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키워지다 보니까 뭐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걸 입어서 실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를 저장 강박증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이때 저장 대상이 이제 동물이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범위 이외로 가득 네.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건데요. 상당히 의사결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인정이나 사랑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뭔가 특정한 대상이나 동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집착도 폭력의 일종이고 또 정신장애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학대와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실제 사람과 관련 짓지 않아도 동물 학대는 그 자체로 범죄이기도 하고 예. 그것은 사회 문제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동물 자체가 사실 고통을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 고통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동감이나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동물도 고통을 심하게 느낍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고려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동물 학대도 한 여러 가지 폭력 중에 하나잖아요. 이 동물 학대 이거를 멈추면서 우리가 많은 폭력들을 사실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첫 단추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